예, 안녕하세요. 선모입니다. 제가 여름 동안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자녀를 각 타입별로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나르시시스트 아빠와 이성인 딸의 관계를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이제 주로 자기와 동성인 아들을 자신의 연장선상 분신으로 보고 골든차일드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주로 딸은 그 존재를 무시하게 됩니다. 한번 딸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마치 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싫어하고요. 딸은 자기가 무시를 받는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오버트 나르시시스트라면, 폭력자의 모습을 한 아버지라면 딸의 외모라든지 딸이 밥을 먹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딸이 컸을 때 딸의 연애를 방해하고 딸이 나가서 노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그리고 딸의 친구들이나 남자친구, 연인 이런 사람들 다 질투를 해요. 그리고 다 큰 딸이 밖에 나가서 놀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세상을 탐험하기보다는 집에서 머물면서 본인을 돌봐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어렸을 때랑 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나르시시스트 아빠와 결혼한 엄마는 대부분 굉장히 희생자이며 또 무기력하고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나와 동성인 엄마를 보면서 여성은 안전하지 못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이걸 말할 수가 없고 또 여자인 내가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은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성이라는 거는 뛰어난 직관력, 공감 능력, 그리고 또 섬세함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걸 드러내지 않고 숨기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보일 때마다 벌을 받거나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성성, 뛰어난 공감 능력, 이타심, 섬세함, 자, 이거는 사실 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내가 인정할 수가 없고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내면이 공허하고 무기력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내면의 힘이 없는 딸은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과잉성취형 딸은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막 더 예뻐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막 아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철저한 다이어트라든지 외모 관리를 통해서 완벽한 외모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스펙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이 내면은 굉장히 약합니다. 아무리 이 딸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너무 못된 게 아닐까요? 혹은, 내 능력으로는 이거 올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왠지 그 일을 하면서도, 왠지 제가 막 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항상 그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딸이 어떤 걸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또 그 공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 잘 가르친 덕분이다. 네가 그때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고 헛바람이 들었을 때 내가 너를 다 바로잡아줘서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다 하면서 아버지가 또 다 그 공을 가로채갑니다. 엮이는 가족의 5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 중에서 딸들은 대부분 돌보는 자나 스케이프고트 역할을 많이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보는 자나 스케이프고트는 주로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 스케이프고트로 성장한 자녀 그리고 돌보는 자로 성장한 자녀는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코디펜던트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은
평생 아버지는 이 딸을 인정한 적이 없지만 이 사람에게 나는 정말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거를 막 확신시켜주고 막 증명해내고 자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막 아파 누우면은 막 며칠씩 가가지고 간병을 하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서서 해결을 하고 뭐 누구랑 싸우면은 갈등이 있으면 중재를 하고 자 이렇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정말 이 가정에 의미 있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아빠를 도와주고 있어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해냈던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자꾸만 고쳐주려고 하고 해결해주려고 하고 돌봐주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딸은 이런 관계를 이게 편하거든요. 평생 내가 맺어온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을 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평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배우자를 만난 따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정말 우리 남편이 싸지는 똥 치우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저지른 그 수많은 문제, 인간관계부터 해서 자잘하게 무슨 벌금을 내는 거, 세금을 내는 거, 집안에 뭐가 까졌으면 고치는 문제까지.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빠를 둔 딸 같은 경우 처음 맺게 되는 이성 관계가 바로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과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옛날 과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좀 이렇게 연약한 여성 입장에서는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남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생존에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이란 신병과 안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해야 될 대상인 거죠. 딸이 태어났을 때 그 첫 번째 이성과의 관계가 바로 아빠입니다. 하지만 이 아빠는 딸을 제대로 돌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와의 관계에 실패한 딸은 애착관계의 문제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안정형 애착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정형 애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남성과 신뢰감이나 그 다음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연애의 문제를 겪게 되는지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 딸들은 혼란형 애착 유형을 가지게 됩니다. 불안정 애착 유형에는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존해야 하는 불안형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단절하고 독립적으로 내가 나만 의지하고 사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형은 불안형과 회피형이 둘 다 있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혼란형 여성은 굉장히 위험한 남성을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과한 성관계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사는 집에 막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취하는 집에 가서 막 청소하고 빨래를 다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 위험한 남성과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날 떠날 거야. 이 남자는 나를 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떠난다는 의미, 왜냐면 이 혼란형 애착 유형인 사람은 자기 혐오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나를 차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차였다는 의미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남자에게 어떤 신호가 보인다든지 행동에 좀 변화가 보이면은 내가 차이기 전에 재빨리 차버립니다. 그냥 내가 차일지 모른다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차버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깊은 연결이라든지 친밀감을 맺는 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건강한 남성을 만났을 때는 그럼 어떤가 볼게요. 건강한 남성을 만났을 때는 흥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막 신랄한 비난을 한다든지 깎아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을 자꾸만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계속해서 연애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위험한 관계, 독이 되는 관계, 상처가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자꾸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르시시스트 아빠는 굉장히 돈을 좀 숨기고 자기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죠.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소매틱 나르시시스트거나 부메랑형 나르시시스트라면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인색하게 굴고 또 경제적인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딸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이제 그런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학대를 한다. 정서적으로 학대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학대할 수도 있고 또는 신체적으로도 학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딸이 보아온 건 뭐냐면 평생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하고 당하고 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막 싸우고 이겨내고 쟁취하고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그냥 희생하고 아빠를 기쁘게 해주면서 기분을 맞춰주면서 평생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 딸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에게 했었던 것처럼 본인도 학대를 당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딸이 아빠보다 조금이라도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면,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기준이 아빠가 돼 있는 거잖아요. 아빠는 매우 끔찍한 학대자입니다. 하지만 이 학대자가 남자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대자보다 조금만 더 괜찮은 사람이라면, 사실 이 학대자보다 조금 더 괜찮다고 해도 정말 개차반이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행운아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빠로부터 받은 트라우마도 극복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남성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뭐 편견이라든지 두려움, 이런 걸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예, 따뜻하고 뭐 친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잘하고 센스가 있고 섬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기 위해선 사실은 학대자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대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딜 여자가 뭐 이런다는 거야. 아니면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몰라도 돼. 뭐 너는 나를 실망시켰어. 아빠가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너는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구나. 뭐 나를 돌봐달라. 자, 이런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죄책감. 자, 학대자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본인에 대한 혐오라든지 본인에 대한 그런 공허함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쓰레기통처럼 그냥 던져버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학대자로부터 분리를 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 내 내면에 있는 상처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